요즘 머리 감고 나서 배수구 한번 보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세요? 예전엔 염색만 하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염색을 해도 정수리가 훤히 보이고 흰머리는 더 빨리 올라옵니다. 이 상태 그냥 두시면요. 흰머리보다 먼저 머리숱부터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5년 넘게 중장년 두피와 모발 변화를 연구해 온 박재훈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염색약에만 의존하시다가 머리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엔 흰머리만 고민하셨는데 결국엔 숱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흰머리 자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흰머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무작정 염색으로만 덮으시면 색은 가려지지만 두피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모근이 약해지고 모근이 약해지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가늘어진 머리카락은 결국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흰머리를 덜 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흰머리와 탈모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관리법입니다. 지금부터 바꾸지 않으시면 몇 달 뒤 거울 속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 들어 머리 빠짐이 갑자기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샤워할 때 배수구 막힐까봐 걱정되시는 분, 바람 부는 날 외출이 꺼려지시는 분,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피 건강과 직결된 이야기니까요. 얼마 전 지인 어머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너무 싫다고요. 머리를 감고 나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부터 세고 외출할 땐 정수리 가리느라 모자부터 찾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염색은 계속하는데 머릿결은 점점 푸석해지고 두피는 가렵고 따갑기만 하다고요. 그분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똑같이 하시거든요. 처음엔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염색보다 탈모가 더 큰 걱정이 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변화 과정이 바로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염색 주기를 조금 늘리고 머리 감는 시간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바꾸고 두피 마사지를 틈틈이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한 달쯤 지나서부터 빗질할 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피 가려움도 덜해졌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대요. 머리숱이 조금 살아난 것 같다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흰머리와 탈모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염색에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 나면 일단 염색부터 하시죠.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3주에 한 번씩 염색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염색은 색을 덮을 뿐이지 모근을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국내 생활환경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인 화학 제품 사용은 두피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두피 장벽이 약해지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 염증은 결국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9세 이순자님은 염색 주기를 줄이지 못해서 두피 가려움이 정말 심했습니다. 염색하고 나면 이틀 정도는 두피가 따갑고 빨갛게 올라왔대요. 그런데도 흰머리가 보이는 게 싫어서 계속 염색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엔 머리카락까지 가늘어지면서 숱이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색을 덮는 관리보다 두피를 살리는 관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염색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염색 주기를 조금 늘리시고 그 사이에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염색 직후 두피 자극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가렵거나 따갑다면 그건 두피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염색 없이도 관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두피가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두피 열 관리 부족입니다. 두피에도 열이 쌓인다는 거 아세요? 특히 하루 종일 활동하시고 나면 두피 온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 상태로 그냥 주무시면 두피열이 밤새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해외 두피 환경 연구에서 두피 온도 상승이 모발 성장 주기 단축과 연관됨이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피가 뜨거우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빨리 빠진다는 뜻이에요. 72세 김영자님은 평생 아침에 머리를 감으셨대요. 그런데 저녁 샴푸로 바꾼 뒤에 두피 가려움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감으면 하루 동안 쌓인 열과 노폐물이 그대로 머리에 남아있거든요. 그게 밤새 두피를 자극하는 겁니다. 머리는 반드시 저녁에 감으세요. 하루 동안 쌓인 두피열과 노폐물을 씻어내고 주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은 절대 피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헹구시는 게 두피 건강에 훨씬 좋아요. 지금 머리는 언제 감고 계신가요? 만약 아침팟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저녁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건조한 두피 방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수분이 줄어들잖아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얼굴 보습은 신경 쓰시면서 두피 보습은 전혀 안 하세요. 두피가 건조하면 비듬이 생기고 가려워지고 그러면 자꾸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상처 난 곳에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국내 피부 환경 보고서에서 건성 두피와 모발 손상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조한 두피는 모근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67세 박정희님은 두피 각질 때문에 외출이 정말 꺼려졌다고 하셨어요. 검은 옷만 입으면 어깨에 하얗게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보습 중심 관리로 바꾸고 나서 각질도 줄고 가려움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보습 중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극적인 세정은 오히려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순한 샴푸를 쓰시고 두피 전용 에센스나 오일로 보습해 주세요. 두피가 가렵고 하얗게 떨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보습 관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게 머리카락한테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 단백질 부족은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거죠. 74세 최미경님은 식습관 개선 후에 머리 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원래 고기를 잘 안 드셨는데 콩류랑 두부를 매일 조금씩 챙겨 드셨대요. 몇 달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탄력이 생기고 윤기도 났다고요. 콩류를 매일 소량이라도 꼭 드세요. 검은콩, 렌틸콩, 두부 이런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극단적인 식단 조절은 절대 피하세요. 살 빼려고 무리하게 굶으시면 머리카락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최근에 식사량 줄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백질 섭취부터 다시 챙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같은 가르마를 계속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빗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같은 부위만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고 그 부분 두피가 특히 더 약해집니다. 생활습관 연구에서 국소 두피 손상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부위만 계속 햇빛을 받으면 그 부분 모근이 손상되고 탈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70세 정남수님은 가르마를 바꾸고 나서 정수리 볼륨이 조금씩 살아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스타일링하기도 편하고 머리도 더 풍성해 보였대요. 가르마를 주기적으로 바꿔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방향을 바꿔도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강한 스타일링 제품 쓰시면서 바꾸시는 건 피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가르마 몇 년째 같은 방향인가요? 오늘부터라도 반대쪽으로 넘겨보세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방치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두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모근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국내 정서 건강연구 보고서에서 만성 스트레스와 탈모의 연관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가족 문제나 건강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탈모를 가속화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요. 71세 한순덕님은 손주 돌보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가벼운 산책이랑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탈모도 조금씩 나아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30분만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산책, 독서, 뜨개질 뭐든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나눠보세요. 요즘 마음이 너무 답답하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이미 두피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관리 방법을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두피에 바르는 것만큼 일상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쓰셔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생활 습관만 잘 잡아도 제품 없이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관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매일 여러 가지를 바르고 문지르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러면 두피가 지치고 자극받아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주 3회 정도만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관리 주기가 너무 잦지는 않으신가요? 하루 이틀 빼먹는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천연 재료 활용입니다. 천연 재료는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화학 제품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달 이상은 써보셔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섞지 마세요.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쓰시면 두피만 혼란스러워집니다. 내 상태에 맞는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꾸준히 쓰세요. 예를 들어 두피가 건조하시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소량 바르시는 거예요. 두피가 지성이시면 녹차 우린 물로 헹구시는 것도 좋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욕심내서 다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랬다가 귀찮아서 그만둔 경험 많으실 거예요. 하나만 하세요. 세 번째는 두피 마사지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혈류를 도와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절대 손톱으로 긁으시면 안 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나요.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꾹꾹 눌러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샴푸 전에 하시거나 TV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이랑 귀 뒤쪽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세요. 그 부분이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곳이거든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마사지를 제대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저녁에 머리 감기 전에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네 번째는 수면 환경 관리입니다. 베개 위생도 정말 중요합니다. 베개 커버에는 두피 기름이랑 땀이 매일 묻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시면 세균이 번식하고 그 세균이 다시 두피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탁하세요. 귀찮으시면 수건을 베개 위에 깔고 주무세요. 수건은 매일 갈아주시고요. 이것만 해도 두피 청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개 커버는 얼마나 자주 세탁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빨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두피 보습에도 정말 중요해요. 물을 안 드시면 몸 전체가 건조해지는데 두피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꼭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반 컵씩 이렇게 나눠 드세요. 커피나 녹차는 수분 섭취로 안 쳐요.
카페인은 오히려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물을 따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물 드시는 거 자꾸 까먹으시나요?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세요. 여섯 번째는 햇빛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두피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은 햇빛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에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을 꼭 쓰세요. 모자가 답답하시다면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고르시고요. 땀이 차면 오히려 두피에 안 좋으니까 면 재질이나 망사 재질이 좋습니다. 모자 안쪽도 자주 세탁해 주셔야 해요. 여름에만 햇빛 조심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자외선은 있어요. 사계절 내내 외출 시 두피 보호 신경 쓰세요.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호르몬이 깨지면 탈모가 심해질 수 있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그 시간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모발 성장에도 필수적인 요소예요. 늦게 주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조금씩 취침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두피 상태 체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울로 정수리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빨갛게 올라온 곳은 없는지, 각질이 심한 곳은 없는지, 머리숱이 유난히 적어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면 바로 관리 방법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초기에 잡으면 쉽게 나아지는데 오래 두시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본인 두피 상태를 정확히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오늘 저녁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염색으로만 덮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두피는 점점 더 약해지고 약해진 두피는 결국 탈모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두피 환경을 먼저 살려주시면 머리카락은 늦게라도 반드시 반응합니다.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숱은 계속 줄어들고 자신감도 함께 줄어듭니다. 거울 보는 게 두려워지고 외출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바람 부는 날엔 밖에 나가기조차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숱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표정까지 달라집니다.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외출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저녁에 머리 감는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감으시던 분들은 오늘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깨끗이 씻고 주무세요. 하루 동안 쌓인 열과 노폐물을 씻어내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두피 환경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두피 마사지를 5분만 해보세요. 정수리 부분이랑 귀 뒤쪽을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한 달 뒤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되고 금방 포기하시게 돼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천천히 습관을 쌓아가세요.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두피열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관리법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 재료로 만드는 두피팩이랑 간단한 냉찜질 방법 같은 것들이요. 두피 온도만 잘 관리하셔도 탈모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신가요? 염색 주기를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두피 보습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본인한테 가장 시급한 게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다음 영상 주제도 정하고 또 서로 응원도 나눌 수 있잖아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